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4학년 김경만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할 거는 DDPM이라는 페이퍼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일단 이 제목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거든요. 디노이징이라는 표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디노이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 체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로 할 수 있어요. 물론 트레이닝 셋이 이채용 사진이 한 3만 장 정도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이제 그 테이블을 먼저 볼 건데 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다 보시면 되고, 진짜 핵심은 네 번째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학습시킬 때는 이제 로스 펑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DDPM 페이퍼에서 로스 펑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수식을 뜯어 볼 거라서 4번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페이퍼거든요. 이 페이퍼가 2020년에 아카이브에 실렸고, 네, 뉴립스라고 하는 AI 컨퍼런스에 2020년에 실렸어요. 그때 유시 버클리 소속에 있는 연구원분들께서 하신 건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2020년 이 페이퍼 이후로 이 디퓨전 모델 계열에 정말 많은 그 소타라고 하죠. 머신러닝에서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알트라고 해가지고 최고 성능을 찍는 생성 모델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사실 디퓨전 모델을 이용하는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페이퍼가 사실상 이거의 원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앞선 2015년의 페이퍼도 있긴 한데, 실제로 이걸 딥러닝을 적용시켜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린 거는 사실상 이게 최초여갖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원조격 논문으로 꼽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딥러닝이 뭐냐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는 이 한 페이지에 설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느냐? 수학과에 사실 딥러닝을 제대로 다루는 수업이 거의 열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뭔지 정말 그 최소한의 어떤 캐치 포인트라도 넘어갈 수 있게끔 그냥 제가 그냥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피겨는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딴 게 아니고 이 인풋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벡터예요. 벡터를 넣어주고 여기서 웨이트라고 써져 있는 거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에서 웨이트를 거친다는 거는 x에다가 w라는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wx라는 어떤 하나의 벡터를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거는 논 리니어리티를 더해주는 과정인데, 저희가 그 벡터에다가 행렬만 곱하면은 결국 얘는 리니어하기 때문에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최소 제곱법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머신러닝에 이제 논리니어리티라고 해갖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레이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딥하다는 거는 이 레이어를 많이 쌓는 겁니다. 이 많이 쌓는 거는 보통 뭐 10개, 100개가 아니라 뭐 1000개, 2000개, 30,000개 뭐 이런 식으로 쌓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붙었고, 사실 이 내용 말고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이 내용 정도만 알고 가셔도 어떤 내용의 흐름 정도는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 딥뉴럴 네트워크가 임의의 연속 함수를 잘 근사할 수 있다는 거는 1980년대에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써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딥러닝 아키텍처의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로스 펑션을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로스 펑션을 최적화하는 어떤 수학적 최적화 문제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머신러닝 태스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할 이미지 생성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날씨 예측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시계열 분석 이런 것부터 해갖고 좀 번역하는 그런 업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LLM 같이 이제 랭귀지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 우리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목적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 뭐 로스 펑션 둘 다 같은 말인데 그걸 설계를 한 다음에 걔를 미니마이징하는, 최적화하는 문제가 사실상 딥러닝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딥러닝을 아시는 분은 그게 말고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은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원래 들었는데 제가 여기 하이퍼링크를 넣어놔가지고 이 소스 같은 거 클릭하시면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늘 쓸 거라서 간략하게 정의만 가져왔는데, 쿨백 라이브러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냐면 확률 변수 두 개 간의 어떤 차이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디스크릿 버전과 컨티뉴어스 버전이 있는데, 사실 컨티뉴어스 버전은 디스크릿 버전을 그냥 적분으로 옮겨준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디스크릿 버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는 확률 분포가 P랑 Q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랑 Q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확률 분포 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어떤 수학적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계속 등장할 예정이니까 한번 눈으로 익히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스크릿 폼을 이제 적분 형태로 써준 거고, 세 번째는 그냥 이거를 기대값 형식으로 써준 거죠. 별거 없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보면은 어떤 아까 랜덤 베리어블 x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네, P라는 게 사실 진짜 이거의 true distribution이라고 할 때 이걸 Q로 근사를 시키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P가 Q가 확률 분포의 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KL 다이버전스예요. 사실 이것도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브레그만 다이버전스도 시작해가지고 셰넌 엔트로피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직접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리마크로 이게 왜 다이버전스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매트릭이 아닙니다. 왜 매트릭이 아니냐면 당연하게도 시메트릭하지 않죠. 반대로 넣어놓으면 당연히 성립을 안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시메트릭하지 않으니까 매트릭이 아니고 이 삼각부등식도 당연히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좀 더러운 찌꺼기가 남게 돼요. 그래서 매트릭이 아니라 다이버전스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인데, 사실 생성 모델이나 이쪽에서는 K 다이버전스가 정말 많이 나와서, 네,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게 앞으로 사시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닐 수도 있고요. DDPM의 아이디어를 간략하게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H형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생새우 초밥집이라고 해가지고 수학 박사님들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X제로라는 어떤 2층 사진이 있어요. 선명한 사진에다가 이게 밑에는 화살표가 Q로 돼 있고 위에는 P 세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이 이니셜 데이터에 Q라는 걸로 노이즈를 일부러 매기는 겁니다. X0에서 X1 갈 때 조금 뿌연 게 조금 나타나죠. 그리고 X2로 갈 때 뿌연 게 좀 더 심해지죠. 그리고 X 라지 T로 가면은 사실상 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사실상 무에 가까운 이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이 선명한 이미지 데이터 X0라는 거를 일부러 망가뜨려가지고 X 라지 T라는 걸로 일부러 우리가 조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사실 생성 모델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는 건데 이미지 생성이라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X0라는 이미지 데이터 셋을 우리가 일부러 망가뜨려가지고 얘를 사실상 무와 다름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X0에서 X라지 T로 가는 노이즈를 매기는 과정은 우리가 조절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적당히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기계한테 그 역과정,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죠. 그 노이즈를 조금씩 조금씩 지우게 하는 과정을 학습시키면 얘는 결국에 어떤 이상한 데이터, 무라는 상태에서 어떤 선명한 이미지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기서 이제 노이즈를 지우는 방법을 터득하는 걸로 이제 거듭나지 않겠냐 아는 게 기본 아이디어거든요. 이건 사실상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X0라는 어떤 선명한 이미지 데이터 셋이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노이즈를 먹여가지고 쓸데없는 사실상 무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 기계한테 학습시키는 거는 그거를 역발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에서 무를 만들었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역과정을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이게 사실 DDPM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사실 이게 아이디어의 전부고 그 페이퍼에도 사실 이 아이디어를 다 이제 머신러닝적으로 다 구현을 하고 수식을 써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네, 근데 수식을 좀 더 봐야겠지만. 그래서 P 세타라고 하는 위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은 이 노이즈를 조금씩 조금씩 지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미지 생성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건데,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발표에서 제일 제 생각엔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와닿지 않거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네네. 그쵸.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 T를 아주 크게 늘린 건 어떤 의도가 있냐면, 결국에 우리가 사실 진짜 원하고 싶은 거는 X 제로가 무슨 셋이 들어오든 간에 X 라지 T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노이즈를 조금씩 주면서 얘를 T가 되게 커야 돼요. 커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아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하고, 두 번째는 T가 크면 클수록 이 XT랑 ST-이 사이에 노이즈가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기계한테 정교하게 학습을 시키자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 자체를 사실 판단하기 쉽지가 않다는 이런 이제 직관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말씀은 맞는데, 형님 질문 있으신가요? 다 아실 텐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 DDPM의 약점을 이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건데, 이 디퓨전 모델의 약점으로 꼽히는 게 결국 이거죠. 결국 얘는 노이즈를 한 단계 한 단계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 T를 여기서는 페이퍼에서는 그 1000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얘는 학습시킬 때는 그렇다 쳐도 샘플링 할 때는 항상 그 1000 스텝을 항상 거쳐야 돼요.
네, 그래서 샘플링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이 DDPM 페이퍼 이후로 나온 DDIM이라는 논문이랑 컨시스턴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 샘플링 속도를 좀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다 알고 계시는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샘플링 속도가 약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샘플링 할 때 이 1000번의 스텝을 그대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추후에 가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가 뭔지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포워드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이즈를 매기는 과정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 그냥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포 중에 제일 만만한 게 가우시안이죠. 그래서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를 그냥 계속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딴 게 아니고 여기서 X 제로라는 거는 우리가 클린한 이미지 데이터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임의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계속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넣어주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포워드 모델 자체를 마크업 체인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마크업 체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냐면은 뭐 X2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속된 X1만 필요한 거지 X0는 필요가 없다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X3를 만약에 설명한다고 하면은 얘는 X2에 대한 정보만 필요하지 X2랑 X1, X0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다는 게 마크업 프로퍼티의 가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체가 이걸 가우시안으로 줬기 때문에 얘를 조건 확률로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xt-1이 주어졌을 때 xt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우시안으로 준 거고 이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를 조금 구현상이 있어가지고 얘를 간략하게 쓰려고 하는 트릭 중에 하나인데 이건 사실 전에 이제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더라는 논문에서 이런 식의 트릭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T랑 XT-1 사이의 관계를 약간 선형 결합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 ZT에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뿌려주면은 우리가 포워드 모델에 정의했던 거 그대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크로스 도움인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XT-1에서 XT까지 가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 t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는 건데 얘를 잘 수학적으로 조작을 하면은 0부터 t까지의 스텝은 우리가 한 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연속돼서 이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x0가 주어졌을 때 x 라지 t도 네, 그냥 한 번에 정의가 된다.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알파 t랑 베타 t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베타 t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픽스된 값이기 때문에 기계가 학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리버스 프로세스라는 건 이걸 반대의 과정이라고 했었죠. 이거는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노이즈를 디노이즈하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를 라지 1000으로 한다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가우시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x 라지 t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실제는 아니죠. 구현할 때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실제 목표는 이 p 세타라는 게 아까는 q라는 게 결국에 xt-1에서 xt로 갔는데 p라는 거는 t에서 t-로 가니까 순서가 뒤집혔죠. 그렇죠? 여기서 자체가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배우고 싶어 하는 거는 q를 그냥 그래도 뒤집은 거거든요. q의 xt-1에서 xt로 가는 건 우리가 잘 정의를 해줬는데 이거의 역과정, 그러니까 xt에서 xt-1로 가는 걸 우리가 실제로 기계한테 학습을 해갖고 터득을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잘만 생각을 해보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익스플레이트하게 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딱 공식이 있어가지고 근해 공식처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 머신러닝으로 돌릴 필요가 없죠.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은 여기다 x 제로라는 텀을 임의로 하나 넣어줄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걸 넣어주면은 이 식을 우리가 익스플레이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딱 네, 그런 테크닉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그냥 실험에서의 그 파라미터인데 그 t는 아까 제가 라지 천이라고 그 천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베타라는 거는 가우시안 노이즈의 이제 코베리언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는 픽스를 했고 이걸 선형으로 증가를 시켰어요.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0.02까지 선형적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자들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냥 네, 하이퍼 파라미터고 네 그리고 프라이어 매치라는 거는 이건 딴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XT라는 게 사실 가우시안을 따르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우시안을 따르고 싶어 해서 이제 이 케일 다이버전스라는 게 두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구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매트릭은 아니지만 그래서 얘를 t를 엄청 크게 했더니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하고 차이가 되게 작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실험적으로는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설득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 이거는 논문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만약에 오늘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궁금해서 읽어보신다고 하면은 근데 이거 정도는 약간
그 머릿속에 새기고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담겨왔는데, 이건 제가 그냥 당연한 얘기 써왔어요. 근데 이 첫 세미나라서 그냥 제가 넣은 건데, 사실 그냥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부터 보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논문이나 이걸 읽고 따라가는 거는 사실 저자의 생각을 역추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약간 링컨스트럭트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이제 모든 스텝을 사실 다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 있죠. 왜냐면 어떤 스텝은 저자의 직관이나 인사이트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그냥 노가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선택해서 이제 취업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시험 볼 때는 외워야겠지만, 세미나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이 퀄리티 매스메티컬 워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준 높은 어느 정도의 수학적 작업에서는 모든 가정들이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정들은 이런 게 있겠죠. 마코프 체인이라든지, 이걸 가우시안으로 준다든지, 이게 사실 어떻게 이 논문에서 쓰이는지를, 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더 잘 들어오실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저자들이 이게 체크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체크 포인트를 네 가지를 꼽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가우시안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인데, 저희가 포워드 모델은 가우시안으로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리버스 모델을 가우시안으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학적 근거가 무엇이냐? 라는 거 물어본다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논문에서는 그냥, 네, 전에 있던 논문을 근거하면서 이제 사실 t로 1000을 나눴기 때문에 되게 잘게 쪄놔서 x1이랑 x2의 사이가 적으면은 그냥 가우시안으로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거는, 네, 근사를 해봐가지고 이게 실제로 리버스 프로세스가 가우시랑 비슷하게 된다라는 거를 사실 수학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증명은 아니고 근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마코브 스트럭처를 도대체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마코브 스트럭처라는 건 결국에 이웃한 두 텀 사이의 관계를 주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이 연속된 그런 확률 과정을 이제 두 텀 사이로 끊어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간략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래 이웃한 두 상 사이의 관계를 알면은 텔레스코핑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시그마 하면은 싹 다 지워주고 앞에 거랑 끝에 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마코프 체인은 사실 이런 식의 그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넣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로로 백스제러라고 했는데, 아까 언급을 했는데, 네, XT가 주어졌을 때 XT-1이라는 확률 분포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X0라는 걸 하나 딱 넣어주는 순간, 네, 우리가 이걸 수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이즈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사실 이 논문의 핵심은 사실은 노이즈를 기계한테 잘 그 추출하는 방법으로 터득을 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는 그 노이즈를 학습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저자들의 의견이죠. 네.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우시안으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자, y는 람다 x 더하기 시그마 z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건 뭐랑 닮아 있냐면 얘랑 닮아 있거든요. 근데 얘에서는 결론적으로 뭐 계속 다 똑같고 그냥 xt-1에서 xt로 가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게 단순 그냥 대신에 x랑 y로 바뀐 거예요. z는 그냥 똑같이 노멀 주고.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x가 주어졌을 때 y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가우시안이죠. 그렇죠? x가 주어졌기 때문에 x는 그냥 픽스된 어떤 컨스턴트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z라는 게 확률 분포만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는 그냥 가우시안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걸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걸 뒤집는 거죠. x가 주어졌을 때 y가 아니라 y가 주어졌을 때 x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근사를 하면은 이런 것처럼 오른쪽으로 돼요. 네.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근사치는 사실상 이 시그마가 제로로 갈 때 근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t는 라지 1000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잘게 쪼개주는 게 사실 여기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게 쪼개야지만 얘를 가우시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근사적으로. 네. 제가 리마크는 제가 했던 내용이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 노이즈 리즘인 상황에서 이런 이제 근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속적으로 증명은 하진 않을 거고 그냥 간략하게 볼 건데, 이 2D 포뮬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거냐면, 이 상황에서 똑같은 세팅에서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똑같이 가우시안인데, 반대로 y가 주어졌을 때 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궁금한 건데, 이거의 분포를 딱 주진 않고 이거에 대한 평균이랑 기대감, 그 평균이랑 분사만 주거든요. 평균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베리언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적 팩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첫 번째 식은 그냥 베이지로 쓴 거죠. 두 번째 식은 분모를 그냥 인테그랄로 그냥 전개해서 쓴 거예요. 세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에다가 그냥 공식을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 과정을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시면 이거 제가 소스 클릭하시면은 이거 챕터 3인가 4에 제가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게 있어서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선형 근사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하면은 얘가 이제 가옵션을 따르게 된다라는 걸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사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들 때만 해도 이게 유경석 교수님이 UCLA 수학과에 계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교수 휴직하고 오픈 AI로 가시긴 했는데, 네,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뒤집은 것도 가우시안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시그마가 되게 작을 때. 그래서 베타치를 되게 작게 준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그, 키 어쌔션이라고 했을 때 더 로로 맥스 제로라고 해서 세 번째 텀인데, 저희가 진짜로 원하고 싶은 거는 Q에 XT-1이 주어졌을 때 XT의 디스트리뷰션을 얻고 싶은 건데 사실 그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X 재료를 껴준다고 했었죠. 첫 번째 식은 그냥 첫 번째 태그식은 그냥 베이지안 룰 써가지고 쓴 거고 두 번째도 똑같이 그냥 베이즈 룰 쓴 건데 세 번째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쩐 좀 그래도 퀄리티 있는 수학적 작업에서는 모든 가정들이 쓰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코프 프로퍼티가 쓰였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넘어갔을 때 첫 번째 식에 문자의 왼쪽에 있는 거에 XG를 없애버렸잖아요. 왜냐면 마코프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그 세 번째 식을 잘 관찰해 보면 얘는 포워드만 있죠. 0에서 t, 0에서 t-1까지, t-1을 t까지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냐면은 얘를 알고 있죠. 세 번째 거. 그죠? 얘는 우리를 클러스 폼으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하면은 계산 과정은 좀 많이 복잡한데 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직관과도 일치하죠. 왜냐면 x0라는 추가 데이터를 넣으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게끔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알파 t랑 베타 t는 다 주어진 값이에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별다른 틀린 거 없어요. 논문에서 이런 걸 써놓진 않았지만 예, 열심히 계산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코브 프로퍼티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Q의 X 제로부터 T까지 가는 과정을 이렇게 두 개씩으로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마코브 프로퍼티가 없으면 쪼갤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스도 얘를 분산을 되게 작게 해가지고 P랑 Q는 거의 사실상 비슷한 타입의 분포이기 때문에 얘들 그냥 마코브 프로퍼티로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P 세타라는 거는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P 세타는 여기서 세타는 머신러닝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죠. 우리가 이제 기계 덩어리한테 학습시키라고 시켜야 되는 값인데 얘를 결국에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어떤 값을 배우게 시킬지를 사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우 세타랑 시그마 제곱티가 있는데 실제 논문에서는 이 두 개를 다 배우게도 해보고 어떤 거는 배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경우를 다 해보거든요. 근데 제일 좋았을 때가 이 시그마 제곱티는 그냥 고정을 시키고 평균에서 노이즈만 배우게 했을 때가 제일 좋다고 나옵니다. 논문에서 익스퍼리멘트 그렇게 나와요. 결국에 피 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기계 덩어리한테 배우게 시켜야 되는 값이다. 라는 거고 이것도 결국 마코프 체인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 번째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제가 아까 머신러닝, 뭐 딥러닝 얘기하면서 결국 로스 펑션을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계를 어떻게 저자들이 했는지 진짜 꼼꼼하게 한번 볼 겁니다. 사실 이거는 논문에 진짜 너무 친절하지 않게 적혀 있어가지고 보면 화가 많이 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논문 읽어 보신다면은 네,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오늘 발표를 듣고 만약에 논문 읽으시면 그래도 와닿는 점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건데요. 이거는 통계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결국에 어떤 걸 하고 싶냐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냐면 X 라지 T라는 어떤 되게 노이즈한 데이터에서 이거를 노이즈를 지우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하기로 했죠. 통해 가지고 X 제로라는 되게 클린한 데이터 셋을 얻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대신에 이건 또 뭐가 껴있냐면은 세타라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프로버빌리티를 높이고 싶냐면 P 세타의 X 제로라는 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얘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조건 방률인데 세타라는 게 주어졌을 때 근데 세타라는 거는 그 딥러닝 모델의 이제 하이퍼파라미터죠. 하이퍼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x제로를 뱉는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주어진 하이퍼파라미터로 클린한 데이터 셋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수학적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 컨벤션상으로 세타를 밑에 서브 인덱스로 빼주는 경우가 많아서 논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는데 실제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많이 했던 맥시멈 라이크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이제 보통 ML이라고 많이 하죠. 이거에 대한 문제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식은 세타에 관한 걸로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0라는 게 이제 네, 우리가 넣는 이미지 데이터 셋이라고 하면은 네, 로그 P 세타 X0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로그를 사실 취해준 의미는 통계학 원론이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할 때 로그를 씌우면 계산이 정말 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씌우는 거고
여기서는 맥시멈 문제인데 우리는 얘를 미니마이즈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고 싶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네, 미니마이즈로 바꿔줍니다. 네. 다시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클린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뽑고 싶은 건데 얘를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하면은 네, 세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x0라는 클린한 데이터셋을 뽑아낼 확률을 높이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네, MLE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적분으로 이제 쪼개고 뭐 찢어 발기는 그런 테크닉을 약간씩 하는데 이거 잠깐 한 번씩 봐보죠. 첫 번째 식은 이제 t 세타 x 제로라는 건데 여기서 어 x 제로부터 t까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0부터 t까지의 체인을 보는 거고 뒤에 x1부터 t까지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dx1, dx2, dx3, 뭐 dxt까지의 t개의 인테그랜드를 그냥 이렇게 붙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그냥 적분 써준 거고 두 번째 식은 네, 그냥 똑같은 식 분자 분모에 나눠준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식은 이거를 그냥 기대값 관점으로 똑같이 쓴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젠센 이퀄리티라고 해가지고 f라는 컨벡스 펑션이 주어졌을 때 이거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하는데 증명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메저 티어리 이런 거 공부하시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증명 배우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증명은 하지 않고 언급만 할게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로그라는 거를 미니마이즈 한다고 했었는데 마이너스 로그라는 거는 컨벡스 하죠. 네, 그 팩트를 이용할 겁니다. 자, 쭉 볼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식은 갑자기 뭐 튀어나왔냐 싶을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여기 태그의 세 번째 식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로그 붙여준 거랑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로그만 붙인 거에 끝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로그 붙인 다음에 얘를 그냥 잘 똑같이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식은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은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젠센 이퀄리티를 쓴 거죠. 마이너스 로그가 컨벡스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랑 익스펙테이션 위치 바꿔주는 거죠, 그죠? 바꿔주고 딱 안으로 넣어둔 다음에 세 번째 식에서는 이 평균을 합칩니다. 이 평균을 어떻게 합칠 수가 있냐라는 궁금증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네, 이 평균이 두 개가 있으면은 얘를 적분식으로 잘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평균을 네,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식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마코브 프로퍼티를 아직 안 썼어요, 잘. 그래서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을 활용을 하냐면은 1번은 우리가 마코브 체인을 써가지고 이렇게 쓴 거죠. 두 번째 식은 네, 우리가 세 번째 여기 있는 세 번째 식을 그냥 마코브 체인으로 써서 그냥 찢어서 쓴 겁니다. 찢어서 쓴 다음에 네 번째 식은 그냥 로그를 쪼개진 거죠, 그죠? 네. 여기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학적인 함의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P 세타에 X 제로라는 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X 제로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분포를 따르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실제 얘는 계산이 불가능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얘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의 어퍼 바운드를 보고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니마이징 하고 싶은 함수의 어퍼 바운드를 미니마이징 함으로써 원래 함수를 미니마이징 하는 효과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얘를 조금이라도 계산 가능하게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식에서는 얘는 그 익스펙테이션 밑에 있는 서브 인덱스가 Q에 X 제로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오는 클린한 이미지 데이터 셋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는데 세 번째 식으로 젠센을 쓰면서 바꾸면서 얘는 이 전체 확률 과정 전체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계산을 하기가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사실 직관도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 이거는 여기서 처음 나온 테크닉이 아니고 네, 베리에이션 오토마 이코노나 이런 쪽에서 생성 모델 쪽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자들이 심심하니까 그냥 노가다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수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냐라는 게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어펜딕스에 빼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수직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케일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했는데 케일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두 확률분 간의 어떤 떨어져 있는 차이를 측정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보셔야 될 거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어 디노이징 프로세스 매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결국에 Q랑 P 세타에 관한 걸 줄이고 싶은데 우리는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실제로 기계한테 학습시키고 싶은 거는 XT가 주어졌을 때 XT-1이라는 걸 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걔를 모르니까 XJ를 우리가 임의로 인위적으로 넣어줬었죠. 그걸 익스프리트하게 표현을 했었고 결론적으로 기계가 학습을 시키는 메인 파트는 여기서 LT-1이 되겠죠. 사실. 그리고 L 라지 T는 여기 세타에 대한 식이 없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걸 어떤 거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풀고 있냐면 세타에 관한 식이 있는 거에 대한 최적화죠.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세타에서 어차피 미분할 거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식이 없으면 그냥 제로죠, 그죠? 상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L 라지 T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무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로그 피 세타라는 거는 사실 얘는 무시를 하면 안 되죠. 네,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네.
머신러닝에서는 살짝 약간 수학적으로 뭉개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능이 잘 나오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실제 우리의 관심사는 LT-1만 보고, 네, 알고리즘을 짜게 돼요. 네, L0랑 L 라지 T는 무시를 합니다. 네. 자, 다시. 여기서 제가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Q라는 거는 우리가 베리언스 스케줄을 베타 T라는 거는 우리가 픽스된 값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해주는 파라미터라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픽스된 거 말고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되느냐라는 것부터 이제 물음을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LT에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미분치면 0이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LT-1이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네, 리버스 프로세스 셋업인데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거를 가우시안으로 둘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2D 포뮬라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가우시안으로 근사할 수 있다. 단 네, 분산이 되게 작을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냐면 여기서 분산은 우리가 픽스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평균을 배우게 할 건데 이 평균을 잘 뜯어보면은 노이즈가 들어있거든요. 이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은 이 리버스 프로세스 스텝이라고 제가 그 달아있는 블록에서는 결론적으로 얘를 학습시키고 싶은데 여기서 시그마, 그러니까 분산은 고정하고 평균을 배우게 하고 싶다. 평균을 조금 더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잘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밑에. 이거는 제가 유도 과정은 계속 보여드릴 건데, 뮤티라는 거는 다음처럼 쓸 수가 있고, 뮤세타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뮤트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얘거든요, 그죠? 네. 그냥 얘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저처럼 돼요. 그래서 그냥 얘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정량화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1번식을 잘 보면은 얘랑 뮤 세트를 최대한 닮게 하고 싶게끔 하고 겠다는 게 이 저자들의 의도예요. 뮤티랑 뮤 세트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싶다.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알파티 알고 있죠? 베타티 우리가 픽스했죠? 알파티 반은 어차피 알파티 곱한 거니까 알고 있죠? 엑스티는 어쨌든 우리가 노이즈를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랜덤으로 돌아다니는 친구는 엡실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엡실론은 노이즈죠, 그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히는 제가 얘기한 거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노이즈를 프리딕션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사실 여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식을 뜯어보니까 이 얘만 노이즈만 어떻게 잘 관찰하면은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딱 얻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LT-1이다라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걸 하나 뜯어본 거고, 얘 그 리졸트 오브 익스펜션은 뭐냐면 이 Q랑 P 세타를 둘 다 가우시안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KL 다버전스가 이제 클로스텀 폼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식 때려 박은 거예요, 그냥. 공식 넣은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시그마 제곱 T랑 베타 tilda 뭐 이런 D 이런 거는 그냥 다 세타에 관한 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 거는 뮤 tilda T랑 뮤 세타에 대한 제곱에 대한 익스펙테이션만 남게 돼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빨간 글씨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모델에서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뮤 T랑 뮤 세타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싶은데 그 최대한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근거는 뭐냐? 여기 있는 거죠. 이를 잘 조정을 하고 노가다를 조금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에 우리는 LT-1이라는 걸 최대한 0으로 만들고 싶은데 얘는 제곱꼴로 나와 있으니까 제곱꼴로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제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제로 나오면 되니까 얘 두 개를 최대한 같게끔 학습을 시키면 되겠다라는 게 하고 이제 저자들이 땅 하고 생각이 난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첫 번째 식, 여기서의 첫 번째 식이 왜 나오는지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죠. 이게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크로스폼은 아까 했던 겁니다. 이거 우리가 했던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계산했던 거예요. 얘에서 세 번째 거를 독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그 디테일은 제가 다음 장부터 설명을 할 거고, 여기서의 함의를 또 가져가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식을 보면은, 이 식을 잘 보면 베타티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픽스한 값이죠? 알파티 알고 있죠? x0는 우리가 주는 값인데,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 식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식은 x0랑 t랑 그 노이즈에 대해서 세 개에서만 디펜드하는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t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속 늘려가는 값이기 때문에 컨트롤 잘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x 재료라는 우리가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머신한테 학습시켜야 되는 거는 노이즈다. 라는 것도 사실 여기서 계속 똑같은 직관을 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좀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수식적으로 어떤 합당함을 가지는지 저자들의 의견에서 말을 한 거죠. 네,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첫 번째 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쓴 거고, 두 번째 식은 우리가 클로스 폼을 xt가 x제로랑 입실론에 대한 식으로 써 있는데, 이 x제로에 대한 식을 xt랑 입실론에 대한 식으로 그냥 바꾼 것 뿐이에요. 그냥 앞에 있는 개수만 복잡하지 그냥 개수 바꿔치기 한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은 그냥 x0라는 식을 xt랑 이제 입실론에 관한 걸로 그냥 바꾸는 것 뿐입니다. 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하고 했더니 네 번째 식적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얻었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쵸?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랑 똑같은 거죠. 네, 이 유도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대입한 거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파이널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뭔가 있어 보이게 써놨지만 별건 아닌 게 우린 이미 뮤세트라는 거를 얘랑 최대한 닮게끔 하고 싶다고 했죠. 그쵸? 근데 뮤세트라는 거는 우리가 학습시켜야 되는 친구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시켜야 되는데 뭘 학습시키려 했냐면 우리는 노이즈를 학습시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노이즈를 학습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 뮤틸다 t라는 데에서 이 입슬론에 대한 것만 입슬론 세타로 바꿔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저자들이 논문에서는 뭔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깔끔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어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직관적으로 노이즈만 바꿔치기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 식은 다 똑같죠. 나머지 식은 다 똑같고 그냥 노이즈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사실. 그냥 그걸 그냥 좀 있어 보이게 쓴 겁니다. 식 다른 거 다 똑같고 노이즈만 바꿔치기 한 거다. 네. 그래서 L 심플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앞에 있는 개수를 실제로는 논문에서는 다 떼어버렸어요. 왜냐면 어, 이 앞에 있는 웨이팅 팩터라고 하는 거, 뭐 이 시그마 제곱 붙어 있는 게, 죄송합니다. t가 작으면 웨이트가 커지고, t가 크면 웨이트가 작아진다고 써놨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이러면은 사실 계속 학습을 시켜나가면서, 일부러 약간 노이즈가 낮은 노이즈를 학습시키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뭐 수능 수학 1등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학원을 교과서만 풀면 안 되죠. 뭐 평가원 기출문제도 풀고 뭐 엔제도 풀고 뭐 이해원 모의고사도 풀고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웨이팅 텀이라는 거는 그 문제집의 난이도를 일부러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웨이팅 텀이라는 걸 빼버렸을 때 이 논문에서 FID 스코어라는 게 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익스페리먼털한 결과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당연하긴 한데. 네, 그래서 수도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unweighted loss에서 expectation에 붙어 있는 게 문자가 3개죠. 그쵸? 그럼 이거의 세 개에 대해서 다 익스펙테이션을 몬테카를로 어쨌든 해야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의 정확한 평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0라는 거는 주어진 디스트리뷰션이고 T는 유니폼으로 뿌려주고 이 입실론이라는 게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는 거죠. 정확히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take gradient step on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냥 이거 L 심플 세타를 그냥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왜냐면 얘를 우리는 세타에 관한 걸로 최적화하고 싶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실제 논문에서는 그럼 이 학습시키는 신경망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딥러닝을 좀 배우신 분들은 실제 이 DDPM 페이퍼에서 쓰는 신경망은 유넷이라는 걸 쓰거든요. 유넷이라고 해가지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U자 모양으로 이은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이제 2017년에 이제 어텐션이 오르니지라고 해갖고 거기에 나오는 머신러닝 구조를 채택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팅을 거쳐서 그런 유넷 기반의 백본에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를 학습시키는데 아니 뭐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트레이닝 과정을 통하면 얘는 어떤 과정을 하게 되냐면 이 입술론 세타라는 거는 X0라는 걸 받고 T라는 걸 받고 입술론을 받는데 얘는 XT에서의 노이즈가 어떤 건지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되거든요. 다시 우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그 제로라는 셋에서 노이즈를 더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 노이즈를 빼가는 과정을 이 알고리즘에서 보이는 트레이닝으로 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그레디언트 스텝 하면서 얘를 최적화하는데 이 최적화하면서 이 모델은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은 XT라는 예를 들어서 뭐 X500이라고 할게요. X500이라고 해서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거에서 어떤 게 노이즈고 어떤 게 노이즈가 아닌지 기가 막히게 판별을 잘하는 그런 모델이 돼 있는 거죠. 학습을 시키면서 얘는 노이즈가 어떤 게 껴있는 거고 어떤 게 아닌지를 네 학습 이렇게 알아차리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기계 덩어리지만 우리가 알고리즘을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려주면은 네. 그래서 샘플링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노이즈를 이미 컨트롤했기 때문에 이를 역으로 노이즈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역으로 이제 노이즈를 지워주는 거죠.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돌아와서 이거 보이시나요? 그냥 이거를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리파라메트레이션 트릭으로 쓴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러니까 어떤 센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는 XT-를 주어졌어 XT가 됐을 때 리파라메트레이션 트릭은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쵸? 얘는 순서가 XT-1에서 XT로 가죠. 근데 P는 뒤집었죠. 근데 여기다가 분산 붙고 코브랜스에 루트 씌워주고 이런 식인데 얘를 잘 보시면 얘랑 얘는 사실상 그냥 순서만 바꾸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쵸?
XT가 주어지니까 ST랑 ST-의 위치만 바꾸고 평균 넣어주고 그냥 시그마 T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정확히는 시그마 제곱 T에 루트 씌워주고 하면 되겠죠. 사인을 가우시안으로 풀어주고. 어쨌든 그 과정을 똑같이 샘플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샘플링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이 체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네. 거기서 똑같이 얘기했던 네 번째 줄이 사실상 핵심인데, 네 번째 줄에서 아까 썼던 그 리파라메트레이션 트릭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리턴 x 제로를 쓰면은 우리가 이제 이체형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저 사실 이체형 하면서 어그로를 끌었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안 하죠. 사실 왜냐면 디퓨전으로 소탈 찍은 모델이 많이 있어서 보통 그런 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좀 한 다음에 인퍼런스 하는 게 낫지. DPM으로 학습시키려면은 제 생각에는 못해도 5천 장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자, 레퍼런스인데 이거는 제가 원문 페이퍼고 이건 생태계 초밥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학 박사님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라서 들어가시면 재밌는 거 많아요. 네 번째 게 아까 이제 유경석 교수님 렉처 노트고 오펜닉스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뭘까요? 자, 아까 큰 흐름에 방해된다고 제가 뺐던 부분이 있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거. 갑자기 이거 어떻게 되냐라는 거. 제가 한번 수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수식 보시면 이제 아 얘가 왜 도대체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은 전혀 막 기억에 담아두실 필요보다 사실 이 논문의 핵심은 사실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쭉 쓴 거에 불과합니다. 알고 있는 거 그냥 쭉 받아쓰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쪼개줍니다. 이것도 별거 없어요. 그냥 로그 쪼개준 거예요. 로그 쪼개줍니다. 그냥 쪼개주면 별거 없어요. 얘는 약간 스포를 한 거죠. 쪼개준 다음에 이제 잘하면 두 번째씩 나온다라고 한 거고, 얘는 실제 유도 과정보다 그냥 중간 요약에 가까운 거고. 자, 다시 받아쓰기 하고, 로고 쪼개고, 한번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사실 여기서 고 때리는 테크닉이 나오는데, 여기 적분이 인테그랜드가 T게 나와요. 정확히는 T 플러스 1개죠. 0부터 T까지 다 적분하는데, 얘를 요리조리 잘 옮기고, 베이지를 써가지고, 얘를 어떻게 되는지 간에 억지로 KL 다이버전스 성을 끄집어 냅니다. 그쵸? 근데 사실 얘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린 주요 관심사는 세컨드 케일 다이버넌스 텀이거든요. 얘가 사실 얘는 더 길어요. 그래서 얘는 그 인테그랄 t 플러스 1번 하고 그다음에 씌운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다음에 11번째 식으로 넘어가서 무시무시한 식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 또 이권 과정을 또 해줘요. 그래서 억지로 케일 다이버전스라는 텀을 또 만들어 줘가지고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안 보여드린 이유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하나 질문 지금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만약에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서 이 의아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실제 미니마이저 하고 싶은 값은 이 LT-1이라고 했었죠. 근데 LT-1은 정확히 얘기하면 시그마잖아요. 그쵸? 라지 T 빼기 1개 시그마인데, 여기서 시그마는 어디 갔을까요? 시그마 없죠? 이거는 그냥 후루로 넘기면 의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찬찬하게 생각을 안 해보면, 그냥 당연히 되겠나라는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모르시겠나요?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모를 수 있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이걸 적분 변수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논문 저자들은 그냥 니들이 그냥 알아서 해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의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텀은 Q라는 거는 X0부터 X 라지 T까지 디스트리뷰션을 다 적분 때린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뭘로 봤냐면 노이즈에 대한 거랑 이니셜 포인트에 대한 걸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X0랑 입실론이랑 T에 대한 식으로만 봤어요. 근데 결국에 확률 변수를 다 때리든지 간에 X0, T랑 입실론에 대한 식으로 적분하든지 간에 걔는 어쨌든 모든 레인지를 다 가니까 결국 그 세 식을 걸고 적분을 다 때리면은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t가 갑자기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t가 없는데 t가 붙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 여기서 시그마를 그냥 t분의 1로 나눠준 다음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보낸다고 본 겁니다. 사실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제가 판서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뒤에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 논문에서 설명을 안 해주는데 안 해주면은 수학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불편하지 않다면 안 돼요. 제 생각이.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하는 싶은 텀이 이거. 근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x 제로부터 10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얘는
X라지 T까지의 확률 변수에 대한 거를 다 고려한 다음에 적분을 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지, 사실은. 원래 뭐였죠? 얘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었잖아요. 그쵸? 근데 얘에다가 어퍼 바운드를 때린 거죠. 그쵸? 맞아요. 네, 제가 한 얘기 맞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얘를 거치는 문제라는 얘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시그마를 바꾸고 뺏어가 있죠. 선형성 가지니까. 이런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는 확률 변수에 대한 접근인데 여기는 X제로랑 입술에 대한 접근인데 그런 쪽으로 얘에 대해 접근하나 얘에 대해 접근하면 사실상 레인지가 다 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두 개에 대해 접근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사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하는 테크닉은 이걸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두 개에 대한 식으로 레인지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X제로랑 입술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바꿔준 겁니다. 여기서 테크닉이 사실 실제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논문에서 설명 안 하지만 많은 생성모델에서 사실 이런 가정들을 깔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수적으로 이건 논문에서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과정을 또 하고 있냐면 실제로는 C는 1로 할게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유니폼이 왜 나오는지 딴 게 아니고 그냥 T랑 T분의 한 거거든요. 근데 얘를 잘 보면은 이거만 잘 보면 얘는 X제로랑 X제로에 대한 걸 접근해주기 때문에 얘는 변수가 3개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다 없애줬기 때문에 얘는 변수가 T만 남겠죠. 이 그런죠 얘는 T에 대한 평균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T분의 1을 그냥 곱해준 게 아니고 T를 앞에 해주고 여기다가 T에다가 유니폼 디스크립션을 준 걸로 볼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평균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 과정이 논문에서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T에 대해 유니폼 디스크립션을 줘서 이제 이거 접근하고 그다음에 얘 S제로랑 X제로에 대해서는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익스펙테이션은 T라는 거에 감싸져 있고 X제로랑 X제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마지막 이 로스 펑션에서 이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이거 사실 이건 농부도 설명을 해주지 않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학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다 따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여기서 T를 이렇게 주는 과정 때문에 수도코드에서 T를 유니폼하게 주는 거죠. 저렇게 하는 과정이 깔려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쵸. 질문 있나요? 여기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사실 그러니까 결국 노이즈를 배우게 하는 건데 그 노이즈를 배우게 하는 신경망을 채택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노이즈를 배우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로 딥러닝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거는 DDPM 최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오늘 다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제가 사실 SD를 잘 몰라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 DDPM이라고 하는 거랑 이 디퓨전이라는 거는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 2021년에 양성 박사님이라고 해서 메타에 지금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SD라는 관점에서 이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를 제가 아까는 그냥 대충 근사한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SD적으로 관점한 거가 이미 수학적으로 1982년에 증명이 됐습니다. 이미 리버스 프로세스가 그런 식으로 아까 그레디언트의 로그가 나온다는 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런 SD 텀을 이용해가지고 머신러닝적으로 해석한 페이퍼가 이 디퓨전 모델 쪽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페이퍼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클리어 2021년에 논문이 한 800개 정도 중에 한 9개인가 정도가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주는데 그 페이퍼가 그걸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관점 이후로 사실 DDPM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SD라는 관점에 디스크리트한 그 뉴머리컬 스킴이 DDPM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사실 제일 프레임워크가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자들이 운 좋게 디스크리트하게 껴 맞췄는데 되게 결과가 잘 나온 거고 얘 유니파이드한 이제 프레임워크는 SD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많은 DDPM 말고 디퓨전 논문들이 이제 SDE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요. 사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SD라는 어떤 프레임워크 이상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걔는 사실 백본 모델은 사실 갖다 붙이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SD라는 걸 머신러닝 모델적으로 해석하면 얘가 나온다는 게 사실 생산 모델 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네, 근 10년 내에 아마 탑10 안에 드는 엄청난 업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